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법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두됨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이 개입해야 될까, 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의의 흐름인데요. 이 논의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대체 어떤 인공지능을 법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는 진짜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법이라는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법이 인공지능을 다루고자 할 때는 다분히 상상 속에 있는 인공지능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아직 오지 않은 인공지능,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법에 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적용하기 위한, 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인공지능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에 대해서 누구도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미국에서 미술대회를 했는데 미술대회 1등을 인공지능 작품이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작물은 과연 누구 걸까요? 인공지능한테 그것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을 만든 사업자 내지는 정부, 누구든 간에 그 참 만든 창작자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드러나고 있는 법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공지능의 문제를 야기하는 실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수준인가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현상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문제는 다분히 기술적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여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문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공지능이 체결한 계약을 과연 유효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효로 본다면 그 인공지능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인 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익은 꼭 누구일 걸까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접목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율운항 선박과 같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항공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무인 이동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무인 이동체 그 자체가 독자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체가 그냥 안전하게만 이동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이동체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인공지능이 야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가 과연 책임져야 될까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독자적인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완전히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법적인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라도 특히나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물리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물리고자 한다면,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독자적인 법적 주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아닌 자에 대해서 법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바로 법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은 다 법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법인은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실제 법적 주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법은 실제 모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함의와 또 경제적인 논의, 철학적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법을 미리 만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실로 닥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현실로 닥치고 있는, 그리고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아주 운수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사회에 환원시키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시키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로 우리 법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사실 개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의 부족한 역할을 메워주긴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비난할 수도 있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만 실은 그러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작동에 대해서 적절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AI를 활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데, 반대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우려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법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이 개입을 하고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고 고쳐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실 어떤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법은 참 굉장히 균형 잡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공지능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너무나 그냥 방기하게 되면, 내버려 두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법이 적절히 개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법은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인공지능의 발전량을 좀 봐가면서 실제로 발생되어진 문제점과 또는 얘기되어지는 문제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활용되기 전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 써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문제점들을 우리가 법에 담거나 또는 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그런 가이드라든가 또는 사회적 합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법의 역할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면서 사람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법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인공지능이 그런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법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가이드를 만들어주고요. 또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함께 법을 만들고 또는 강력한 법은 아니지만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한 법, 가이드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한 또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시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